지난주에 까봉님 모셔놓고 K2 이야기, 성남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의 아니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경기 넘게 나왔을 겁니다. 어떡하냐? 글쎄 웃고 왔더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좀 큰데? 눈물 난 김에 오늘은 집 무너진 경기들, 즉 홈에서 패배한 경기들을 찾아봤습니다. 신기하게 토요일 경기가 전부 그랬는데요. 일단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우리 집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주 대 대구의 경기였죠. 경기 전 제주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항공에서 풍선도 날리고 선남 선녀들이 나와 시축도 멋지게 하고 K리그 최초 반려동물과 함께 축구를 관람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서울, 전북, 울산, 대전에서는 평생 못할걸요? 제주처럼 공간이 널널해야. 아무튼 대구는 조금 긴장한 분위기였죠. 6점짜리 경기인 인천전에 지면서 꼴찌가 됐기 때문에 비장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는데 일단 제주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은 정훈 선수가 거의 센터백 역할을 하면서 3백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정훈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됐고 전성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더라고요. 대신 양 윙백이 공격으로 올라가고 중앙의 이탈로가 센터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3백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 아무튼 제주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활발했던 선수는 오른쪽의 갈래고, 대구 장상원 선수와 붙는 일이 많았는데 압도하면서 오른쪽 공격을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슈팅을 날리고 날려버렸습니다. 갈래고! 아니 잘 뚫기는 하는데 골이 안 나왔습니다. 대구는 중원에 제주 숫자를 뚫지 못하고 빌드업이 막히는 모습이었고 간혹가다가 나오는 공격의 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코스를 또 고재현 선수가 한 번 더 풀고 들어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0대 0으로 끝났고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대구가 엔진을 갈아 끼웠습니다. 정치인 박재현, 황재원. 제주도 공격에 힘을 주기 위해 서진수를 투입시켰고요. 제주는 느낌을 바꿨습니다. 수비를 2명으로 바꾼 거죠. 즉 이탈로가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탈이 됐습니다. 대구가 누굽니까? 딸깍 축구의 본고장 아닙니까?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가 숙련되어 있고 제주의 2명의 센터백은 이걸 막기에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키포인트는 황재원. 제주의 왼쪽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구의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 와, 언제 저렇게 쑥 치고 올라갔죠? 카메라조차 잡지 못하는 빠른 움직임으로 공격에 가담합니다. 첫 번째 골도 황재원의 수비력과 빠른 스로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가운데까지 일단 연결됐고요. 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슈팅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치인 요즘 폼 좋은 정치인의 강력한 골. 너무 빨라서 김동준도 막기 힘든 슛이었네요. 그렇게 첫 골을 먹히자 제주가 흔들렸습니다. 계속 띄워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또 실수입니다. 동료들을 확인. 세진야에게 넘깁니다. 세진야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진야! 세진야입니다.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세징야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와, 세징야 킥력은 진짜 궤적 보세요. 공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휘어집니다. 제가 현존 K리그 최고의 슈터라고 생각하는 3명 중 1명, 대구의 왕 세징야. 이창민 선수의 모습이 그러네요. 관중석에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주의 허리, 이탈로의 부상. 만약에 이탈로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주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렇죠. 제주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격을 계속했지만 신통치 않았고 김정민이에요. 활용 점정, 고재현의 골. 정치인이 센스 있는 볼터치로 수비를 벗겨내고 잘 정치인입니다. 접네요. 정치인 자신 있게 갑니다. 3입니다. 공격이 다 하나 더 많습니다. 고재현의 화끈한 마무리. 그리고 이어진 감동적인 장면. 이 장면을 100% 이해하려면 작년과 올해의 고재현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 그렇게 활약하던 고재현이 올해 엄청난 부진을 이어가며 한 골도 못 넣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즌 첫 골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 앞에서 포효했고 그걸 또 중계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잡았네. 와, 이거 짰죠.
고재원, 카메라 감독, PD 같이 짜지 않고서야 이렇게 완벽한 장면을 담아낸다고? 라이브로? 이날 이 장면은 대구 팬들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터진 시즌 첫 골. 대구 이탈로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다시 슛! 이거 들어갑니다. 뭐랄까 여전히 골 결정력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첫 골을 넣었으니 본인의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 승리로 대구는 꼴찌 탈출을 했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경기 뒤로 제가 하루하루가 떨리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주의 패인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전반전의 공격적인 모습은 매우 훌륭하고 좋았지만 평소에 공격적인 축구를 잘 안 하다 보니 골 결정력이 여전히 안 좋았고 후반전에 센터백 2명으로 바꾸는 수비 전술은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에 3백을 쓰다 보니 수비가 엉성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 초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이런 변화는 제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김학봉 감독의 괴롭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기는 수원대 전북의 경기. 이 경기는 쿠플픽 경기라서 그런지 경기 전부터 이슈가 많았습니다. 감독님 인터뷰 중 정승원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난입하더니 승원 선수 또 이렇게 또 친분을 아니 감독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분위기가 좋다, 자유롭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왔습니다. 전북도 똑같네요. 감독님이 인터뷰하시는데 또 승우가 치면 심투를 해가지고 무례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양 팀의 의미가 있는 이범영 키퍼가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건 수원의 정조대왕 유니폼. 인스타 홍보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 선수 실착이 궁금하더라고요. 역시나 멋있습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수원에게 엄청난 찬스가 왔습니다. 지동원이 환상적인 전환 패스로 빌드업을 하더니 리턴받아 환상적인 골. 아니네. 이게 뭡니까? 이게 김준호 앞으로 갑니다. 이런 장면 축구 보다 보면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충격적인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좀 어이없는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분위기는 전북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황덕현 해설위원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이 장면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도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 골 못 넣고 잘 봤어요. 지동원인데요. 실수도 하고 좋습니다. 자, 지동원 좋아요. 아하 손에 걸렸습니다. 네. 화도 나고 말이죠. 지동원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예, 있는데 반면 전북은 부상 복귀한 전병관 선수가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유의 공격적인 드리블도 좋았고요. 김태현, 송민규와의 합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북의 왼쪽 공격이 가장 활발했는데 정작 골은 오른쪽에서 터졌습니다. 안현범이 슬금슬금 상대 뒷공간에 접근하더니 날카로운 보아탱의 패스가 들어갔고 조금 빨랐던 공을 폭발적인 스피드로 받아내는 안현범.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흘려주는 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원터치 미사일 슈팅으로 골을 만드는 이영재. 이건 뭐 전북의 합이 기가 막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전북으로 이적한 이영재의 플레이에 의문점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거리 슈팅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도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런 미사일 슈팅을 할 수 있으니까 쌤쌤으로 치겠습니다. 그나저나 친정팀 수원 팬들에게 빗을 꽂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돼버렸네요. 수원은 시작부터 뒤로 물러서는 축구를 하면서 롱볼 빌드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롱패스를 하면 수원의 2선 라인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만 하면 유력한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원의 안준수 키퍼가 공을 소유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롱킥으로 이어준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은근 정확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상까지 받으며 잘 나가는 안데르손. 특유의 드리블 실력은 여전했는데 전북의 밀착 수비에 평소보다는 막힌 모습이 많았습니다. 첫 골을 먹힌 뒤부터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수원이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로 전반전을 끝냈고요. 후반전은 수원이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이었고 전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역습으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맹활약하던 전병관에게는 완전 꿀이었죠. 결국 PK를 얻어냈습니다. 공간이 많아요. 전병관 저기서 찍었어요. 수비수 최규백이 승부수를 걸었던 게 실패한 거죠. 송민규가 깔끔하게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송민규 들어갔어요. 2대0 전북 현대. 그나저나 전병관 진짜 왜 이리 잘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잘하면 응원해주고 싶단 말이죠. 세 번째 안드리고의 골은 교체로 들어간 이승우의 패스가 치명적이었네요. 짠! 안드리고!
전진우의 네 번째 골도 역습에서 나왔습니다. 안드리고의 패스가 기가 막혔고 전진우의 페인트 모션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멋지게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승우의 다섯 번째 골. 아, 이승우! 이 골은 전북 데뷔골이자 수원에게 두 번째 빗을 꽂아버리는 장면이 됐죠. 우참하는 이승우의 모습이 또 재밌더라고요. 전북에서 5경기 만에 첫 골이 나왔으니 너무 기쁜데 수원의 예의는 지키고 싶고 입꼬리는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 6번째 골은 흔들릴 대로 흔들린 수원 수비진의 실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골이 너무 많아서 이제 소개하기도 힘드네요. 이렇게 전북의 다득점이 나온 이유는 수원이 공격하면서 간격이 벌어진 점도 있지만 전북의 반반 치킨 전술이 먹혀든 것 같습니다. 수원이 굉장히 빠른 롱볼로 역습을 하니까 전북이 팀을 반으로 나눠서 움직이더라고요. 5명은 역습 가고 5명은 그냥 안 올라가는 거죠. 만약 역습 갔다 뺏겨서 재역습을 당해도 수비 숫자가 많으니 안전하잖아요. 물론 전북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소화가 된 거죠. 보세요.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전진우, 김진규, 이승우, 권창훈, 에르난데스인데 역습이 약할 리가요. 전북은 이 경기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게 됐고요. 수원은 우승권을 노려볼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김은중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겁니다. 팀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에이스 선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혹독했겠죠. 그러나 아직 포기는 이릅니다. 우승도 아챔도 아직 가능한 순위니까 뭐든 쥐어짜서 팀을 잘 추슬러야겠죠. 마지막 경기는 서울대 대전의 경기. 이 경기가 진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재밌는 경기이기도 했고요. 일단 경기 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관중은 무려 26,790명이나 왔고요. 서울이야 호민이 많이 왔다 치고 대전 팬들이 또 열정 빼면 시체잖아요. 원정석을 빼곡하게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200경기 기념상 8월에 감독상 2개나 받았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김기동 감독도 서울은 못 바꾸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제 뺨을 후려쳐 봅니다. 경기는 시작됐고 3분 만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김준범 선수의 기습 롱패스를 최건주가 잘 받아서 마사에게 패스. 최건주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슛! 마사가 정확하게 받아 넣었습니다. 마사는 진짜 팀이 힘들 때 돌아와서 이렇게 활약해주니 진짜 대전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경기 재개하자마자 또 대전의 골. 최근 대전이 보여주는 특급 전방 압박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밥신의 공격 전개 패스 너무 좋았고요. 마사 뛰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수비, 키퍼 2명을 끌어들이고 최건주에게 패스. 최건주는 뒷발로 감각적인 골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추가골. 대전 이번엔 최건주 선수가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마사 어시스트 최건주 골이었습니다.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경기 재개 시간은 4분 40초, 두 번째 골 넣은 시간은 5분 10초, 즉 세레머니 시간 빼면 30초 만에 골을 만든 겁니다. 이러니까 축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전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30초마다 골 넣는 거죠. 서울은 당황했습니다. 이 많은 관중을 모셔놓고 이런 경기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가 자꾸 생각나네요. 이제 좀 경기 흐름이 천천히 가나 싶었는데 이번엔 서울 최준의 골. 그리고 최건주가 역습 전개 끊어낸 자 들어갔어. 2대1 만듭니다. 아래 골 기록하는 FC 서울. 최준이 슛을 때렸는데 이창근이 못 막을 정도의 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가렸던 거죠. 자, 또 보세요. 이번에는 경기 시작 6분 30초, 골이 8분 10초경에 들어갔습니다. 스로인, 프리킥 준비 시간 약 1분 정도 뺀다 치면은 골 들어가기까지 1분 걸린 겁니다. 제가 말했죠. 이래서 축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 또 경기는 재개됐고 대전은 여전히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고요. 전반전 내내 거친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대전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한다고 서울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양팀 다 전원 수비, 전원 공격하는 느낌으로 경기장을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내 몸보다 공이 먼저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골이 경합골이 생기게 되면 몸을 전혀 안 사려요. 이러니 직관하시는 팬분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렇게 재밌는 전반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명경기입니다. 명경기. 후반전은 링가드의 동점골로 시작했습니다. 가운데로 링가드! 제시 링가드! 동점골 기록합니다. 이야, 이렇게 간결한 골이라니. 사실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만들어낸 골, 환상적인 골을 넣어도 3점 슛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골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시작된 열정적인 세리머니. 아니 K리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링가드가 둘리 세리머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장면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갔다가 유재석, 조세호에게 배워온 둘리춤이죠. 링가드가 세리머니로 둘리춤 추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진짜 해줄 줄이야. 링가드가 이렇게 또 스토리를 만들어주네요. 서울팬, K리그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양팀은 아무래도 전반전만큼 뛸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워낙 치열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전방 압박도 줄어들고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몸싸움은 여전했지만요. 그래서 대전은 김현우, 김민우를 투입시켰고 서울은 윌리안, 강성진을 투입시켰습니다. 양팀 다 이 경기는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리고 5분 뒤 교체로 들어온 김현욱이 이 승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프라인부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뚫고 들어가서 가마차기 슛. 와, 이건 원정 직관 갔던 대전 팬분들의 대승리입니다. 이런 경기는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죠. 김현욱이 이렇게 길게 드립을 치는 동안 서울 수비진은 뭐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전의 동료 선수들이 시선을 분산시켜줘서 수비진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물론 체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테고요. 전반전을 그렇게 뛰어다녔으니 어떻게 보면 대전에게 말린 거죠. 김현욱을 교체 투입시킨 황선홍 감독의 용병술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열정적인 둘리춤 세리머니. 와, 이건 진짜 골도 골이지만 센스가 참 좋았습니다. 승부를 떠나 두 선수의 둘리 세리머니 덕분에 이 경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이렇게 승부는 끝났습니다. 서울은 5경기 연속 승리 후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며 주춤하게 됐고요. 대전은 6경기에서 4승 2무 단 1패도 없는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대전이 겨울 여름 이적 시장에서 투자한 성과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강등권 세 팀이 원정 승리하면서 상대 홈 경기장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4대0, 6대0이면 뭐 완전 박살난 거죠. 서울은 끝까지 긴장하다가 아쉽게 져서 다른 의미로 충격이 컸을 겁니다. 이날 결과로 강등권이 5팀으로 좁혀지면서 긴장의 끈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은 집 무너진 팀들 중 가장 활약한 링가드 선수를 그려보며 위로해보고자 합니다. 링가드 선수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애정이 가는 게 골 넣고 둘리 세레머니 펼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노력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김현욱 선수가 센스있게 받아치는 둘리 세리머니가 나왔는데 이 또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럭키비키잖아. 제목은 다시 일어나라, 집은 고치면 된다.